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이 잘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안 등 다른 5.18 관련 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5.18 관련 현안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 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기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다시 참배했습니다. 광주를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의원들도 5월 영령 앞에 고개 숙이고 뜻을 기렸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 공법단체 설립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 등 이른바 5.18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18 단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유가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그런 조항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이견이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틀에서 그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5.18 3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화 작업을 공식화하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5.18 3법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같이 협조를 해준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이 세 가지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0년 넘게 해묵은 과제였던 5.18 3법 제정이 올해 안에 가능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대행 서비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에 쓰이는 오토바이 2대 가운데 1대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배달 증가와 함께 오토바이 사고도 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대 광주의 한 음식점. 마라탕 배달 주문이 들어오고 한 배달업 종사자가 음식을 건네받습니다. 10분 거리를 오토바이로 이동해 주문자에게 음식을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만 전국적으로 1조 2,050억 원의 배달 주문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역대급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70여 건이었던 광주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해 540여 건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도 벌써 35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증가도 문제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용 신고된 전체 오토바이 226만 4천여 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비싼 보험료가 이들의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오토바이의 경우 1년치 보험료가 평균 15만 9천 원이지만 배달 대행 오토바이는 12배가량 비싼 184만 7천 원에 이릅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사고 경력 등을 따지면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 값이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험이 한 420만 원 들어가니까 오토바이보다는 보험비가 더 비싼 편이죠. 부담되죠. 이 때문에 오토바이도 택시나 버스처럼 사고를 당했을 때 함께 모은 자금으로 손해나 피해를 배상해주는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단체인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배달 사업 위주의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들에 비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된 만큼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 먼바다를 이동하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배 안엔 13명이 타고 있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지만 선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에 어선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선박 내부에선 불길이 솟구치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쪽 26km 해상에서 승선원 13명을 태우고 이동하던 86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난 신호를 받은 목포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경비 활동을 벌이고 있던 함정을 급파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의식 없는 환자 헬기로 이송 중에 있음.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꺼진 불길. 승선원 13명 모두 구조된 가운데 8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시간 먼바다에서 일어난 화재로 자칫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선원들이 1시간가량 소화기 등으로 진화에 나선 덕분에 불이 기관실로 번지지 않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불이 번지지 못하게 진화를 하고 있었고 해경 1호 공구함은 대원들이 서화포를 이용해 완전 진화 후 선실에 있던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목포해경은 불길이 선내 식당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사고 선박이 여수항에 입항하는 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도심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 중인 황룡강 장록습지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1년여의 토론과 타협으로 찬반 갈등을 해결했더니 습지로 지정할 면적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은 순조로울 걸로 예상됐습니다. 국가습지 지정 절차 중 가장 큰 숙제였던 주민들의 반대도 1년의 설득 끝에 85.8% 찬성을 이끌어냈고 반대하던 국토부도 설득했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려면 습지보전법을 바꿔야 한다던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를 전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습지는 하천 안에는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런데 습지 지정 면적을 두고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KTX 투자선도 지역 주변 일부를 국가습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주민 요구를 받아들인 광주시와 광산구가 이 면적이 제외된 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최근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해당 구간을 제외해도 생태계 단절을 초래하지 않고 조속한 국가습지 지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일부 부분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천 어떤 또는 습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단체는 당초 장록습지 3.06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놓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TF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구간을 주민 반대를 이유로 국가습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역과는 다르게 지적되는 구간들이 많이 생겼고 정확한 근거나 명분들이 없이 되고 있어서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후속 절차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국가습지 지정 구간을 둔 주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이 제기되면서 올해안 국가습지 지정이라는 목표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안국제공항의 활용률이 크게 떨어진 반면 광주공항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까지 무안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은 0.6%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해 무안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83명으로 지난해와 2018년 500명대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 광주공항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 수요가 꾸준한 덕분에 활주로 활용률은 6.3%, 하루 평균 이용객은 4,625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조직을 해산하고 거버넌스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범대위는 지난달 전라남도와 나주시,
지역 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체결한 합의서에 반발해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내부 논란 끝에 단체를 해산하고 거버넌스에서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거버넌스의 성과가 무너질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범대위에게는 거버넌스 복귀를 호소하고 지역 난방공사에는 주민들의 의견 경청을 호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자치구간 경계조정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공간이 행정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광주시의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은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광주 공동체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익과 상생을 위한 조치인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도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시를 직접 쓰고 낭송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낭독한 남도의 시는 어떤 느낌일까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정정함과 애련함을 보듬어 안다가 언제라도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란이 핏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광주 지역 공단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세탁해주는 작업복 세탁소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3월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남산단 혁신지원센터 주차장 부지에 지난달 작업복 세탁소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하루 2,000벌가량의 작업복을 세탁해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세탁비는 한 벌당 600원가량이 예상됩니다. 연휴 동안 수원의 친척집을 방문한 목포의 고교생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